나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내년에 시장 도지사 뽑잖아. 근데 중국인들도 투표권이 있어? 내년에 지방선거 6월이니까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지.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줘. 영상을 하나 볼까? 이건 지난 지방선거 때 한 정당이 안산에서 실제 유세를 하던 영상이야. 처음엔 가짜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는데 AI 조작이나 가짜가 아닌 진짜 유세 영상이야.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즈가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중국인 영주권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선 중국어로 유세를 하고 다니는 건데, 우리나라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에서 아무리 그래도 한국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맞는 걸까 하는 논란이 사실은 선거 때마다 강하게 일고 있어. 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유권자가 몇 명인 줄 알아? 14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 중국인들이 몇 퍼센트일까? 글쎄. 놀라지 마. 무려 81%야. 우와, 진짜 많다. 국적도 중국이야. 중국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나눠주는 거지.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거주하면 투표권이 나오거든. 지난 지방선거가 2022년이었으니까 예를 들어 그때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김동연 후보와 낙선한 김은혜 후보의 표차가 불과 8,900표 차밖에 되지 않았어. 근데 그때 경기도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대다수인 외국인들의 유권자 수는 5만 1,200명이 넘었어. 단순 표 차이로만 보면 투표권을 지닌 이 중국인들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에 따라 경기도지사 당락이 결정되는 표 차이였던 거지. 아까 안산 영상 나왔잖아. 안산에 살고 있는 이 외국인 유권자 수가 8,000명 정도 돼. 많지. 당시 안산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와 떨어진 후보의 표 차이는 불과 179표밖에 안 됐어. 근데 그때는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됐거든. 왜냐면 하나의 변수가 있었어. 중국인 출신인데 귀화한 무소속 후보가 있었거든. 자그만치 안산에서 1,000표를 넘게 받았어. 1, 2등의 표차가 179표밖에 안 됐는데, 만약에 이 중국에서 귀화한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투표 결과와 당락은 바뀌었겠지. 이처럼 요새 선거는 아주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치열한 선거에선 투표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의 숫자와 규모만 보면 충분히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인 거야. 근데 이 선거가 2022년이었잖아. 3년이 지난 지금은 투표권을 지닌 중국인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 아니, 그러면 누가 왜 중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준 거야? 이게 역사가 있거든. 외국인들에게 준 투표권의 기원은 1980년대 당시 일본에 살고 있었던 제일동포 68만 명의 일본 안에서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권익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어. 당시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해도 일본에 귀화하지 않은 제일동포들이 많았거든. 근데 일본이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던 거야. 따라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치에 반영시킬 어떤 수단도 일본 내에서 갖지 못했던 거야. 그때 당시에 일본의 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우리 제일동포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했어. 여기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던 게 당시 DJ 정부였는데, 당시 DJ 정부와 일본 오부치게이조 총리가 만났는데 그 만남에서 당시 제일동포들의 참정권 논의가 심도 있게 논의돼. 하지만 당시 일본 자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는데, 그때 논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도 투표권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에 있는 한국 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건 인정할 수 없다라는 외교적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서 반대했던 거야. 자, 그러자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제일동포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우리가 먼저 외국인 선거권을 부여하자라고 주장했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본과 협상을 해서 외교적 상호주의 원칙으로 투표권을 줄 거면 동시에 투표권이 되도록 해야지. 우리가 먼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 영주권자들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건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반대했어.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외국인들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버렸어. 하지만 당시 열린우리당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본 정부는 제일동포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지 않았어. 왜냐면 일본의 헌법, 공무원을 선정하고 뽑을 때 국민 고유의 권리다, 이 헌법에 막혀버린 거야. 결국 아직까지 일본은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 우리만 투표권을 준 거네. 그렇지. 다른 나라들도 중국인한테 투표권을 이렇게 막 줘?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야. 먼저 미국을 볼까? 이민자가 가장 많은 국가인데 2022년도에 외국인 영주권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주가 어디게? 글쎄. 뉴욕주. 이 뉴욕주에서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해주자는 법안을 미국의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미 공화당이 이 법에 반대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야.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어떤 판결이 난 줄 알아? 어떻게 됐어? 위헌 판결이 났어. 미국 민주당이 당시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또다시 위헌 판결이 난 거야. 뉴욕주의 헌법 제9조. 지방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
라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이민 정책의 골드카드를 선보였잖아. 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2억 정도를 기부하면 영주권을 주겠다는 제도인데 이 골드카드에도 지방선거 투표권은 포함되지가 않아. 자, 그럼 이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나라가 아예 없을까? 그건 아니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부의 유럽 국가들은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긴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이들 외국인들은 유럽 연합 출신이거나 연방국가 출신 등 기본적으로 토대가 비슷하고 상호주의가 적용돼 그런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에게만 한정하는 경우가 많아.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이 매우 진보적인 유럽 국가들은 다른 여타 유럽 국가와 다르게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지만 그 외국인 규모가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우리와는 천지차이야. 대한민국처럼 중국인들이 투표권을 지닌 외국인 영주권자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만 지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없어. 아무 데도 없어. 그래도 투표권을 주는데 우리가 아무한테나 막 주진 않겠지? 중국인들한테 주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 전혀 엄격하지 않다는 게 논란인 거야. 우리나라는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중국인들은 무조건 투표권을 주고 있어.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괜찮아. 몇 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등등의 규정도 없어. 세부 요건이 아예 없는 거야.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 아예 살지 않고 저기 중국 산둥성에 살고 있다고 해도 투표만 하러 대한민국에 잠깐 입국해서 투표하는 게 가능하단 거야. 보통 외교에서의 대원칙은 상호주의라고 하잖아. 우리가 받는 대접만큼 우리도 동등한 대접을 한다는 게 상호주의의 원칙이지. 그러면 중국은 우리 교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느냐? 노, 전혀 주지 않아. 중국 선거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들에게만 준다고 돼 있어. 아까 언급했듯이 일본도 제1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어. 이게 왜 문제냐면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 대한민국의 상황이나 정세를 잘 몰라도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야.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중국의 내정 간섭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사실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어. 중국인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지고 있고 중국인이 밀집한 지역은 어느 정당에서 중국어로 유세까지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자라고 말하면 중국인 유권자들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냐는 증거가 어딨냐? 또 이렇게 반문을 해. 아니 그러면 중국어로 유세를 왜 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지. 이건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란 뜻이야. 적어도 중국과의 상호주의가 지켜지든가 아니면 적어도 우리나라에 특정 기간 이상 충분히 거주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든가 해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니라는 게 문제점인 거야. 적어도 한국말은 해야지. 언뜻 들으면 우리만 중국인들한테 투표권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거네. 그렇지. 이거 바로 잡아야 되지 않아? 선거 때마다 문제가 제기돼 왔고 정치권에서도 이 개정의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니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외국인 투표권 제한 논의를 꺼냈었고 이 보수 정당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어. 문재인 정부 당시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서 21만 명이 넘게 동의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가 거부해서 무산된 바 있어. 다행히 총선과 대선에선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지 않아. 근데 이것 자체가 모순적인 이유가 총선 대선은 중요하고 지방선거는 중요하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 80%가 중국인이고 지난 14년 사이에 이 비율은 무려 19배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야. 앞으로 더 많아질 확률이 크다는 뜻이죠. 아직은 이 투표권을 지닌 중국인들의 투표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 하지만 이건 투표율의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원칙의 문제고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거든. 내년 지방선거에도 전혀 제도적인 보완 없이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투표권을 갖고 우리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어딘가에선 또 중국어로 유세하는 장면이 나올지도 모르지. 여기까지 알면 왜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주고 있고 뭐가 논란인지에 대해서 다 안다고 보면 돼. 교수님이라 정말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오늘도 고마워요.